네, 안녕하세요. 정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요, 울버햄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울버햄튼, 사실은 뭐 한국인, 코리안 리거가 활약했던 국내 팬들에게 정말 많은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많은 팬들이 좀 생기셨는데요. 이번 시즌에 사실은 울버햄튼이 좀 고난이 많았죠. 네. 게리 오닐 감독이 부임을 이제 지난 시즌에 하면서, 사실 지난 시즌에는 황희찬, 네투, 쿠니아 이 쓰리톱이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게리 오닐 감독이 울버햄튼을 급하게 맡게 된 것 치고는 그래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에 돌아오면서 게리 오닐 감독이 시즌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결국에는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으로 도중에 감독이 변경이 되게 됐죠. 황희찬 선수도 이번 시즌에 부상적인 여파가 많으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거나 선발 출전했던 건 아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울버햄튼과 황희찬 선수가 좀 고난과 고비를 많이 겪었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12월 15일에 결국에는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이 경질이 되고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울버햄튼의 상승세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울버햄튼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이끌어나게 됐는지,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초반에는 왜 이렇게 안 좋았고 이번 시즌 후반에 현재 흐름은 왜 이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울버햄튼의 이번 시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은 게리 오닐 감독의 체제였죠. 게리 오닐 감독이 지난 시즌에 3백 기반으로 했던 다이렉트한 공격 전개, 선수비 후공격의 전술에서 마테오스 쿠냐 그리고 황희찬, 페드루네투까지 구상이 되면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많이 나왔고, 결국에 페드루네투 같은 경우에는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첼시로. 이번 시즌에 이제 스트랄라르센 선수가 새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공격진의 라인업이 새로 이제 구축이 됐던 울버햄튼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조금 수동적인 축구의 유형을 했던 울버햄튼의 축구였습니다. 3백 기반으로 상대의 맞춤으로 해서 왼쪽에 아인트누리, 오른쪽에 넬송 세메두가 높게 올라가는 오버래핑도 많이 보여줬고요. 막스 킬먼이 있었던 지난 시즌이었기 때문에 센터백으로서의 안정감도 토티 고메즈를 비롯해서 크레이크 도슨까지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르미나와 이제 주안 고메즈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적으로 상대의 맞춤으로 수비를 하다가 빠르게 공수를 전환시키면서 상대의 벌어져 있는 뒷공간을 쿠냐, 황희찬, 네투 모두 어떤 유형인가요? 공간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공간이 있고 역습을 전개할 때, 속도감을 가지고 했을 때 본인들의 개인 기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유형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 선수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또 위협적으로 지난 시즌에 작용을 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지난 시즌에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 게리 오닐 감독이 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막스 킬먼 선수도 팀을 이탈했고 하면서 센터백의 인원도 조금 줄어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좋은 순위로 마무리를 했다 보니까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능동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조금 있어요. 이번 시즌에 초반에 보면 포메이션을 4백으로 바꾸면서 4-2-3-1의 형태 혹은 4-3-3의 형태를 구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형 3백을 만들게 되면서 인버티드 형태를 만들게 돼요. 저희가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인버티드 형태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3위 빌드업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는 정원 인사이트에서 많이 했었죠. 3위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격을 했을 때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원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위 빌드업을 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울버햄튼은 수동적인 축구를 했었고, 이번 시즌에 조금 더 능동적인 축구,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적용을 시키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아인트누리 선수가 이제 인버티드 역할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인버티드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에는 변형적인 형태거든요. 원래 구축되어 있는 선수들의 위치와는 조금은 변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수의 어떤 뒷공간, 이 선수의 원래 위치가 벌어져 있거나 거기를 수비하는 선수가 리커버리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는 상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약점을 드러내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졌던 울버햄튼입니다. 네, 이번 시즌 초반이죠. 첼시전이 대표적으로 이제 되돌아지게 되는데 2-6 패배를 하게 돼요. 이날 경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인트누리가 인버티드 형태를 구축하면서 3위 빌드업 형태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아인트누리의 뒷공간이 계속 공략을 당하게 되면서 거기서 빠른 트랜지션 그리고 간단한 마무리를 통해서 첼시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전개했고, 실제로 2-6 패배까지 나오게 되는 게리 오닐 감독이 플랜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손꼽히는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첫 승리를 거두는데 11경기가 걸렸습니다. 10경기 동안 무승이었고 5연패를 달렸던 시기도 있었어요. 4백 그리고 5백을 계속 오가면서 불안정한 수비 형태를 보여줬고,
3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수비시 5백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내숭 세메두가 결국에는 오른쪽 스토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3백, 센터백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도 없었고 부상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내숭 세메두가 이제 오른쪽 스토퍼로서의 역할을 수화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맷 도어티가 오른쪽 윙백으로 소화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들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공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네르 감독의 능동적인 축구 형태의 변화였습니다. 결국에는 소튼과 플럼을 11월 달에 잡아냈습니다만은 12월 달에 결국에는 12월까지 거듭해낸 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5일에 게누엘 감독이 경질이 되게 됩니다. 초반에 득점에 실패했던 경기는 단 한 경기, 아스날과의 이제 경기밖에 없었는데요. 나머지 12경기에선 득점을 많이 만들었어요. 3위 빌드업 형태로 했을 때 공격 숫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선수들의 조합과 공격 숫자를 늘려서 득점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수비적인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게리오니 감독은 경질이 되게 됐고요. 빅토르 페레라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 울브스는 최하위에서 두 번째 순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강등권 순위였고 레스터, 소튼, 입스위치가 현재 이제 강등이 결정이 됐잖아요. 레스터보다도 강등 확률이 높았던 울버햄튼이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래서 울버햄튼 진짜 강등되는 거 아니야? 황희차 선수 진짜 강등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세주가 등장했어요. 빅토르 페레라 감독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면적인 팀 개편에 나섭니다. 여러 가지 부분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길 수 있는 팀들에게 확실하게 이기게 됩니다. 특히나 게리오넬 감독 시절에는 본인들의 순위보다 낮은 팀들의 8번의 경기에서 6패를 기록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강팀들도 순간적으로 순위가 낮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본인보다 순위가 낮았던 팀들을 상대로 패배가 너무 많았고요. 반대로 이제 페레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을 10경기에서 8승 무패의 흐름을 거두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 2골을 넣기도 했었고 토트넘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4점이나 가져오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거뒀고 이번 시즌 또 6연승까지 달리면서 유럽 내에서 최근에 후반기 막판에 가장 좋은 페이스를 이끌고 있었던 팀이 왜 울버햄튼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백의 차이예요. 게리오넬 감독도 3백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리오넬 감독은 세메도 선수가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후방에서 빌드업 혹은 공격으로 전개했을 때 세메도까지 높게 올리는 아주 과감한 3백 전술을 보여줬었는데 세메도가 높게 올라가는 스토퍼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수화하기 위해서 세메도를 오른쪽 스토퍼로서 특히나 이제 세메도 선수는 수비 시에는 또 5백의 오른쪽 스토퍼, 오른쪽 센터백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로 출전을 시켰던 게니올리 감독이었는데 페레라 감독은 오히려 맷 도어티를 오른쪽 스토퍼로 쓰고 세메두를 조금 더 높게 전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박스 안에서 수비적으로 경합이 됐을 때 세메두가 경합을 했을 때의 어떤 우위가 있는 포메이션이 아니었고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실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맷 도어티를 조금 더 오른쪽 스토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세메두도 높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게 됐고 그 다음에 맷 도어티 역시도 수비 시의 경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을 발휘하게 되면서 오른쪽 스토퍼는 이제 맷 도어티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바두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합류가 됐죠. 아그바두 그리고 마샬 무네치가 합류가 되면서 마샬 무네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피지컬이 아주 좋고 그리고 기술도 조금 있고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의 유형인데요. 최전방 스트라이커, 특히나 이제 스탈라리셀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공백에서 공격적을 맞추는 데 있어서 마샬 무네치를 최전방 스트라이커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부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도 조금 더 다른 공격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힘으로서 버텨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박스 안에서 타격도 되고요. 아그바두가 합류가 되면서 오히려 센터백에서 특히나 이제 이번 시즌 모스케라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비교적 일찍 발생을 됐거든요. 센터백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그바두가 합류가 되면서 센터백의 안정감이 다시 한번 생겼고요. 스위퍼로서의 역할로서 센터백, 울버햄튼의 수비 조직, 페레라 감독이 원했던 수비적인 발밑까지 같이 구축이 됐습니다. 점유를 통한 또 수비 안정감을 보여줬던 페레라 감독이에요. 게리오넬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에 굉장히 좋았던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빠른 전환과 속공, 여기서 나오는 슈팅 지표가
6위에 거칠 만큼 확실히 공수가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좋은 장면이 많이 만들어놨는데 여긴 사실 공격으로 전개할 때가 좋은 거거든요. 반대로 이러한 결을 가지고 있었던 전술 형태에서 포메이션이 변화되다 보니까 게니올리 감독, 이전 감독은 수비적으로 너무 많은 불안감을 노출했던 거고 거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경기 23골이라는 실점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하지만 페레라 감독은 볼을 조금 더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경기 템포 자체를 본인이 조금 더 조절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나갈 때와 천천히 나갈 때에 대한 선수들의 어떤 밸런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선수들로 위치를 하고 팀 색깔을 부여하다 보니까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위협적인 장면을 조금 낮추게 되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점유 방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고 더 좋은 점유를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도 안정감도 생기고 공격으로 나갔을 때 속도감 조절도 충분히 본인들이 원했던 능동적인 축구로 많이 변하고 있다. 오히려 게니올이 시도했던 포메이션을 변경해서 나왔던 능동적인 축구는 리스크를 발생했지만 페레이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3백, 울버햄튼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3백을 구축을 한 이후에 볼을 조금 더 소유할 수 있는 방식의 선수들로 구축이 되고 중원에 주안 고메즈 그리고 안드레의 정말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볼 배급 탈압박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점유 방식을 조금 더 많이 늘려나갔던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레라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저는 그냥 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리한 팀을 원합니다. 너무 많이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뛰지만 매번 뛸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적절한 순간에 달리고 싶습니다. 공격의 계기를 알아차리는 순간 선수들이 그때 바로 뛰어야 될 때입니다. 빠르게 달려야 되는 순간에는 빠르게 달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빅테로 페레라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경기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점유도 늘렸고 선수들에게 판단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지표도 평균 득점률이 1.78로 2위까지 차지했던 지표도 좀 있고요. 다이렉트 공격 횟수는 오히려 2.1회에서 1.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지표 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슈팅과 골 기대값은 오히려 늘어나고 실점과 실점 기대값은 줄어드는 전체적으로 좋은 팀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는 울버햄튼의 페레라 감독의 지표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또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세트피스 수비 강화인데요. 게니올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16경기 동안 세트피스 자책골 포함해서 16골을 실점했습니다. 경기당 한 골을 실점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울버햄튼 중계를 했었을 때 봤던 자료인데 이번 시즌에 울버햄튼의 세트피스 코치가 새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치 게니올리 감독이 직접적으로 디렉팅을 해서 뽑아서 이번 시즌 초부터 세트피스 강화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즌 이 세트피스 앞서 말씀드렸죠. 16경기 16골의 실점 지표를 냈다고. 확실히 세트피스 전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벡토르 페레라 감독의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18경기 동안 세트피스 실점 5골입니다. 오히려 실점 기대값은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실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슈팅 허용할 수 있더라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트피스에서 이거는 실점하지 말아야 되는 장면들인데 이거는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나올 만한 장면이 아닌데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힐 만한 골들, 상대가 준비를 잘해왔다든지 경합을 이겨냈다든지 이러한 세트피스 수비로서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만 실점을 했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이 확실히 이런 지표로도 느껴졌고 이렇게 실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상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독이 바뀌면서 주장까지 변했습니다. 르미나가 달고 있었던 주장 완장을 네숭 세메드가 옮겨주고 르미나는 팀을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크레이크 돈스는 팀에서 어떤 전체적인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의 게리오네 감독 방식에서 있었던 강한 목소리를 내고 색깔이 강했고 그런 선수들을 정리를 하고 오히려 페레라 감독의 전체적인 기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어요. 페레라 감독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울버햄튼 울브스 지역에서 팬들하고 맥주 먹는 걸 굉장히 즐긴다고 합니다. 선수들 간의 어떤 단합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네송 세메도가 주장으로 단 이후에 확실히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팀에 대한 기강을 많이 잡았고요. 경기에 맞춰서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들이 일정 개인 일정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 하는 플랜을 다시 한번 잡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경기 전에 합숙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기강적인 부분을 페레라 감독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최근에 경기를 보면요. 원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센터백 그리고 오른쪽에 주장 네송 세메도 왼쪽에 공격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인투누리 중원에 안드레와 주안 고메즈 브라질 라인의 정말 많은 활동량과 탈압박 이 선수들의 엔진 역할 공격에서는 벨레가르드 쿠니아
그리고 최전방의 스탈 라르센은 뭐 대단한 득점력 뽐내주고 있고, 뭐 아그바드 비롯해서 무네치까지 겨울에 합류가 되면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다양성도 부과가 되고, 여기서 뭐 황희찬 선수도 간헐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울버햄튼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죠. 후반기에 페이스를 올리면서 리그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즌 초반에 강등권에 있다는 팀의 색깔은 아니죠. 감독이 바뀌고 주장이 바뀌고 기각이 만들어지면서 원팀으로 자리 잡은 울버햄튼입니다. 다음 시즌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황희찬 선수도 활약하고 있는 울버햄튼, 물론 마테우스 쿠냐가 팀을 이탈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확실히 하나의 팀으로 구축이 됐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테우스 쿠냐 이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본체는 빅토르 페레라 감독이 됐다는 것을 울버햄튼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의 이번 시즌 전체적인 정리를 아주 짧은 시간에 한번 요약을 해봤고, 그 전에 게리오넬 감독과 빅토르 페레라 감독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지표와 그 다음에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울버햄튼의 상승세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원 인사이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